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인도네시아 무기 쇼핑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놀랍고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수호이 35 지금 막스 에어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수호이 35 한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역대급의 괴물 초계함을 내놨는데 800톤짜리 초계함인데 능력은 구축함보다 더 셉니다. 정말 이스라엘 대단하기만 한데요. 보겠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결국 수호이 35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인데 인도네시아 정말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제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인도네시아 수호이 35 전투기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 계약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러시아 국방부 산하의 연방군사기술협력청이 현지 시각 21일 밝혔습니다. 연방군사기술협력청 발레리아 레시트니코바 대변인은 모스크바 항공우주 박람회 막스 2021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2018년 인도네시아와 수호이 35 전투기 11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현재 유효하다라며 자카르타는 계약서 서명 이후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포기 압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와 자카르타 모두 계약 이행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는 수호이 35 11대는 노후화된 F-5E 6대와 수호이 27 5대 등을 대체하기 위한 전력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의 전투기 도입 계약 체결 이후 미국의 강력한 포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체 기종으로 미국제 F-15EX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인도네시아 측에 F-15EX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런 발표에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프랑스로부터 막대한 대출을 받아 라팔 36대 도입을 발표한 바 있고 미국제 F-16V 2개 비행대 33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F-15EX 8대도 구매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분담금 납부는 거부하고 있지만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며 KF-21 50대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숫자는 50대가 채 되지 않는 수준에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고 120대가 넘는 전투기를 새로 도입한다는 인도네시아 측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측의 발표대로 인도네시아가 수호이 35를 도입할 경우 미국은 인도네시아 공군이 29대를 보유 중인 F-16은 물론 주력 수송기로 운용 중인 20여 대의 C-130, 15대의 T-50 등에 대한 부품 공급 중단 등 터키 제재와 동일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뒤 가리지 않고 돈키호테처럼 폭주하는 인도네시아.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수호이 27 이거 5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이제 오래됐고 그리고 수호이 27 같은 이런 전투기들 러시아제 전투기들 부품의 내구성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그 엔진 같은 경우도 비행 시간이 뭐 700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엔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F5 우리 제공화 같은 이제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호이 35를 2018년에 계약을 했는데 미국이 니들 그거 사면 제재할 거야 라고 인도네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냐 2014년 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이 미국제 무기, 소련제 무기, 지금은 러시아제 무기를 같이 섞어서 써왔던 나라예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한 길만 팔아. 줄 똑바로 서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터키를 제재하고 있어요. 터키가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폐기하지 않으면 니들 미국제 부품 하나도 못 쓸 줄 알아 해가지고 지금 미국제 전투기 쓰고 있는 F-16이나 이런 거 지금 가동률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터키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게도 그런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고래 싸움에 물론 뭐 인도네시아 고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새우 등 우리가 또 뭐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새우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만 지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왜냐?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T50 판매해 놓았지 않습니까? 현재 15대. 그리고 앞으로 또 뭐 6대 이상 추가로 더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 T50에 미국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미국제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T50 부품 공급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러면서 지금 추가로 더 팔려고 했던 이 12월 달부터 계약이 진행되는 바로 그 T50 추가했을 때 구매 판매 계약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미국제 부품이 많으니까. 우리가 아르헨티나에 영국의 적국인 아르헨티나에 우리가 FA50 팔려고 했다가 여기에 사출 좌석을 비롯한 주요 부품이 몇 개가 영국제가 있어가지고 그 파는 건 못 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이 야 우리가 제재하고 있는 나라에 왜 우리 부품 팔아? 안 돼. 이렇게 되면 우리 T50 못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KFX에도 미국제 부품, 뭐 엔진을 비롯해서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KFX 지금 뭐 어차피 보니까 그 분담금 납부 안 해서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떠나서라도 이 법 때문에 KFX도 역시 인도네시아에 판매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도대체 왜 이러냐? 근데 인도네시아 또 할 말은 또 있어요. 그래서 수호이 35 11대 사지 말라고 그럼 알았어 안 살게. 그 대신 그러면은 수호이 35 같은 이 강력한 대형 전폭기 하고 능력 비슷한 거 니들 F-15EX 우리 그럼 그거 살게 8대 살게 팔아라 하니까 미국이 그걸 또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니들이 F-15 안 판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다시 수호이 35 계약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책임이냐 니들 책임이지 라고 하는 또 인도네시아 말도 또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미국이 인도네시아를 자기 편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려면 F-15EX 줘야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 도대체 무기 쇼핑의 끝은 어딜까요? 그리고 수호이 35는 진짜로 도입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출 시장에 괴물 초계함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800톤에 불과한 작은 초계함의 전투 능력이 어지간한 구축함 수준인데요. 430톤짜리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했다는 이 괴물 전투함이 개발도상국 해군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DFEA 2021에서 기존의 사르 4.5급 미사일 초계함의 후속으로 개발한 차세대 초계함 레셰프급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개발이 결정된 레셰프급은 이스라엘 국방부와 이스라엘 조선이 공동 설계한 군함으로 현재 8척이 운용 중인 430톤급 미사일 초계함 사르 4.5급을 대체하는 차세대 초계함으로 이스라엘 해군에서는 사르 72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장 72m, 폭 10.25m, 만재 배수량 800톤의 이 배는 고출력 디젤 엔진으로 30노트 이상의 고속 성능을 내는 스텔스 선형의 선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장은 800톤짜리 초계함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120km급의 탐지 거리를 갖는 700kg짜리 컴팩트 사면 위상 배열 레이더인 ELM-2258 레이더가 탑재되고 최대 150km의 사거리를 갖는 바락-8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수직 발사관 16셀 또 사거리 70km로 적의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해상형 아이언돔과 타미르 미사일 20기라는 막강한 대공무장, 거기에다가 사거리 200km 수준의 가브리엘 V 스텔스 함대함 미사일 8발, 그리고 스파이크 앤로스 미사일 발사기 2기 등이 탑재됩니다. 이스라엘이 8척을 발주한 이 초계함은 이미 아제르바이잔이 2척을 주문했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000톤급 이하 전투함 가운데는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이 초계함, 수출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니 800톤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포항급 초계함, 천안함 이런 거죠. 그것보다 더 작은 덩치입니다. 천안함이 이제 1000톤이니까 그것보다 80%에 불과한 덩치인데 여기에 세상에 보시다시피 76mm 함포 그리고 SM2에 필적하는
사거리, 그렇지만 그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바락8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니까 그 바락8 수직발사관 16개, 그리고 여기 뒤에 아이언돔 타미르 미사일 발사관 20개, 그리고 스텔스 함대함 미사일 함제밍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가브리엘 함대함 미사일, 그리고 이 적의 고속정이나 이런 것들 러시아는 걸 때리기 위해서 스파이크 엘로스 미사일, 이런 것들을 막 다 붙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구에 따라서 해상작전 헬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이게 뭐 도대체, 또 레이더는 둘둘, 지금 우리 마라도함이 가지고 있는 2248 레이더, 그거의 축소형이죠. 2258 레이더, 120km를 탐지할 수 있는 사명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에이사 레이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불과 800톤에다가 이걸 구겨 넣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 세종대왕함이 동급에서는 세계에서 공격 무장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게 우리 세종대왕함인데, 우리 세종대왕함은 그래도 만재배수량 만톤 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우리 세종대왕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덩치에다가 세상에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이런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전투 무장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 충무공 이순신함 5,000톤이지만 그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레이더나 이런 거 훨씬 더 좋죠. SM2 미사일보다 또 이 가브리엘 미사일, 또 바락8 미사일, 바락8 미사일이 요즘 뭐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해버리니까 훨씬 더 좋죠. 거기다가 램보다 훨씬 더 성능 좋은 아이언돔 타밀 미사일. 그러니까 우리 5,500톤급인 충무공 이순신함보다 이 800톤급의 이 사르 72가 훨씬 더 세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아제르바이잔, 이 아르메니아하고 전쟁했던 그 아제르바이잔이 벌써 2척을 계약했고, 과연 이 전투기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수호이 75가 그냥 앞으로 황소개구리처럼 활동할 것 같고, 또 소형 군함 시장에서는 이 사르 72가 진짜 황소개구리, 베스, 블루길 이런 생태계 교란종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정말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